자, 노인 인구 급증, 고령화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21년 이미 대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바 있는데 지난해 말엔 전국이 초고령 사회에 모두 진입을 했습니다. 많은 과제가 주어진 첫 해, 부산연구원 이재정 책임연구위원과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제 흔히 노인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대비를 물론 했겠지만 자, 원래 첫 해를 맞아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기초연금 이제 개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예. 이런 노력들을 지금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들이 아직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직 예. 발표만 되고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했다고는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우리가 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그리고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속도가 빠른 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이 고령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 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를 이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4년이 걸렸는데요. 예. 우리는 뭐 거의 24년 뭐 이렇게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시간이 예. 짧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적인 특성인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그 당시에 많이 태어났다 보니까 예. 그 인구가 이제 몽땅 65세를 넘기 시작한 지점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산이 제일 먼저 네. 부산이 가장 또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고령화를 초고령 사회로 이끈 게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역사로 넘어가자면 이제 한국 전쟁 당시와도 또 연관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을 했던 다른 프랑스나 여러 유럽 나라들도 있는데 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대두가 된 국가들도 있는지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154년, 뭐 독일 같은 데는 7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제도를 이제 일찍 도입했고 노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연금을 좀 높게 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연금을 좀 늦게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장한다든가, 기간을요? 연장시킨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퇴직이라는 딱 그걸 정해놓고 그렇죠. 퇴직하고 나서 또 바로 연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그 틈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이 또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성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이제 독립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알아서 이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이제 노인들을 보면 노후 보장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고 뭐 대학까지 대학도 그렇죠. 또 결혼까지도 이제 네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본인들 그 노인 복지했어야 될 비용들이 이 자식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사실은 그 외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불과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 넘어온 시간이 7년밖에 안 되니까 핑계를 대자면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워낙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쵸. 유례 없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병원이나 어떤 시설 중심에서 노인 케어를 하는 것이 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작년에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돌봄 그 법이 제정됐는데요. 예. 노인이 가정한 자기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지금 2026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예. 지금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도 이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많은 편이긴 한데 예. 그런 것들이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노인이라도 저소득층이나 이제 노인이 돌봐줄 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해줬지만 일반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체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게 이른바 사회 서비스라고 돌봄 사회 서비스인데요. 돌봄을 이제 시장화하면서 여러 이제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서 다른 장치들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화하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을 이제 매기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굳이 이제 병원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만들어진 거긴 하고요. 다만 그때 있을 때 이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있는 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취약계층은 여전히 이제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이제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실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은 그냥 무료로 받는 알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부산에요. 노인복지관이 35곳인데 이 등록을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케어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젊은 노인이죠. 갓 초고령 나이를 넘어선 분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사실 이제 법적인 노인 여가 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로당은 더 많은 연세가 드신 분이 가시는 곳이고요. 우리 부산의 노인복지관이 건립된 게 90년대 초중반인데요. 그때 이제 확장되면서 그때 노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노인복지관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서 계시니까 새롭게 진입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70 후반이나 8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그런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 스포츠센터에 등록할 때처럼 사실 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상대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뭐 청년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실제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몇 세를 노인으로 보느냐 이렇게 인식 조사를 했을 때 70대 중반, 후반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노인들 스스로 75세가 돼야지 노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사회적 함의가 좀 필요한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초반이신 분은 사실 65세도 안 됐고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가라고 하면 사실 좀 가기가 힘드시죠. 지금 부산 초고령 사회 진입한 지 이제 뭐 3, 4년 됐는데 부산의 정책들 한번 짚어보죠. 좀 대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이제 특강역시 중에서 가장 빨리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고령화 사회도 빨리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부산이 이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을 하면서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아직 이제 우리나라 이 복지 시스템을 봤을 때 지방 분권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무리 초고령 사회가 빨리 진입 예. 4년 전국보다 4년 빨리 진입을 했다고 해도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국비에 12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소고령 사회 대비 계획도 많이 수립을 했고 부산시에서 59개 부서와 함께 해서 이제 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데 좀 예.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분권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지역에 그만큼의 필요한 만큼 재량과 재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예. 출산율과 또 그 청년 문제와도 맞닿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부산연구원 이재정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